네, 안녕하십니까. 유한양 행스터입니다. 오늘은 리밸런싱, 실전 변경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밸런싱은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. 자산군에 대한 비율 말이죠. 예를 들면 주식이 60%고 채권이 40%면 주식이 올라가 있었을 때 채권은 살짝 쫄아져 있습니다. 있다는 말이죠. 웬만하면 반대로 움직이니까. 물론 틀리는 시기도 있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주식과 채권을 반대로 간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만약 주식이 65%가 되어 있고 채권이 35%로 벌어져 있으면 이 비율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죠. 그게 리밸런싱입니다. 그럼 주식은 65%를 전체 시드의 60%로 맞추고 채권의 비율은 35%의 비율을 40%로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. 주식 5%를 팔아가지고 채권 5% 산다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. 자, 예를 들면 애플 목표 비중이 60%예요. 전체 시드에.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채권 TLT로 선정을 하겠습니다. 20년 이상 장기 채권을 추종하는 ETF입니다. TLT를 극단적으로 40%를 가지고 있는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다. 라고 봤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 보유한 주식의 평가 비율이 65%고 채권의 비율이 34% 정도 된다. 그러면 이 목표 비중을 6대 4로 맞추려면 애플을 4개를 팔고 4주를 그리고 TLT를 3개를 사면 이런 비율 조정이 되는 겁니다. 기관들은 이런 작업들을 분기별로 하거나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. 상품에 따라서 펀드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런 투자 자산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와 채권을 같이 가져가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주식을 잘못 골랐더라도 이 주식이 상장 폐지만 당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면 이렇게 채권과 주식을 비율대로 가져가고 장기적인 리밸런싱을 해주면 일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변동성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해준다. 그리고 주식과 반대되는 자산군을 가져갔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. 그래서 주식과 반대되는 자산이 채권이 가장 그래도 크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. 또한 이 리밸런싱을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점 매도, 저점 매수를 일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, 언제 사야 되냐 이런 부분은 이 리밸런싱이 다 알려줍니다. 그래서 일부 실현할 수가 있다. 그럼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? 만약에 애플을 100을 다 가져가서 주식만 100을 몰빵 장기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애플과 TLT를 같이 가는 경우 같이 가져가는 경우 단적인 예를 살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95% 주식 투자자가 시장에서 떠나게 되고 실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바로 그 이유가 MDD 최대 폭락 비율 때문에 그래요. 애플의 최대 폭락은 56%가 넘죠. 꾸준하게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괜찮지만 도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토막이 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란 말이에요. 그리고 베스트는 200%가 올라가는 해도 있었다.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것이 개별 주식이다. 근데 애플은 42%가 나오죠. 이게 GAGR이라고 해가지고 연봉리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TLT랑 주식하고 같이 가져갔었을 때 MDD가 30%로 줄죠. 그리고 월스트 이어가 가장 나쁜 해가 20%, 20.57% 정도 돼요. 베스트 이어는 물론 주식만 100으로 가져가면 애플이라는 주식은 200% 이상 수익을 올리지만 어떤 해는 가장 좋은 해는 6대 4로 가져갔었을 때 124.30%가 나온다. 그래도 조금 버틸만 하겠죠. 그래도 그 GAGR 연봉리 수익률이 31%가 나온다. 사실 이 애플하고 TLT를 같이 가져가도
MDD가 30%가 나오고 가장 안 좋았던 애가 20%, 20% 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실제로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냥 한두 달 안에 오면 상관없는데 이 시점이 2년, 3년, 4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럼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MDD도 낮추면서 그 원래 금액을 회복하는 시간도 짧게 해주는 것이 다양한 자산군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. 대신 수익률은 연봉리 수익률은 낮아지겠죠. 자, 결론은 저 MDD를 굉장히 낮춰줘야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유한양 헬스테스트였습니다.